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비슬로입니다. 네.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비슬로님도 다녀오셨죠? 네, 엊그저께 복귀했습니다. 네. 제주도? 네, 제주도 왔어요. 태풍 와서 애들하고 괜찮았습니까? 네, 뭐 비 맞으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안 떠내리가면 추억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도 남해에 다녀왔는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와 같이 휴가를 보냈는데 그래도 나름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도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이지만 휴가를 통해서 힐링하시고 또 봄을 기다리시면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촬영할 컨텐츠는 프롭테크라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네. 부동산 지인도 있지만 고객노노, 그 다음에 아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저 같은 경우는 청약홈에서도 데이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경매 쪽으로 한다 보니까 디스코라든지 뭐 스마트 국토정보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압축적으로 부동산 지인, 그 다음에 호객노노 아실, 그 다음에 제가 꼭 요거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스마트 국토정보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비슬로님이 이제 자주 쓰는 앱들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동산 지인에서부터 간단하게 한번 봐볼 건데요. 네네.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요것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호객노노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아실 중에서도 기능이 다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쵸?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본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쓸 수 있는 기준으로. 것들 네. 요것만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하는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부동산 지인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요 입주 이거는 사실 불인이들 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도 투자자들 분들도 다 여기에서 자료를 보시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만나는 카테고리가 네. 수요입주죠. 그렇죠. 네네네. 부동산 지인은 몰라도 수요입주 쪽은 다들 여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입주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네. 그래서 이쪽에 수요입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지역을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공급 물량이 많은 대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대구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요. 이 기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2022년, 23년, 24년, 향후 한 2년, 3년? 그리고 25년은 다 아직 입주 물량이 완벽하게 다 수집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양 대기하고 있는 것도 있죠. 아직 분양을 아직 안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25년까지 조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하고 24년에 지금 이 그래프로 나온 것들이 입주 맞습니다. 물량입니다. 네, 정말 수요량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구 시장이 좀 많이 힘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24년도 물량도 이렇게 보시면은 대구 쪽은 아직 입주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량에 비해 가지고 대구는 조금 많이 지켜보는 관망세로 지켜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부산도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최근까지 사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죠. 부산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량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상승한 그러니까 물량을 이기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물량을 이기는 많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좀 몰리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까지는 그래도 물량이 내년까지 좀 많고요. 24년에는 사실 수요량에 비해가 조금 적어요. 조금 요때 되면은 다시 상승의 흐름이 조금은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도시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봐가지고 입주 물량이 적은 도시들을 내가 체크를 하고 그런 곳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최소한 부동산 지인을 모르시더라도 수요 입주 물량은 이런 식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입주가 어디에 되는지 아파트까지도 알려주게끔 되어 있죠? 네, 부동산 지인에서는 요 입주 물량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입주량이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몇 세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거기에다가 이 옆에 보시면 입주 지도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커서를 누르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서 그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가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까지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분양 가격, 그 다음에 분양 세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네네. 사실 이런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실 부동산 지인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지인이 이제 전문가들, 그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제 입소문이 좀 났던 이유가 수요 입주 카테고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요거는 다들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것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수요 입주에서 지금 지도 카테고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지도가 사실 보면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예,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나오긴 했는데, 요게 뭐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이 노란 색깔이 만드실 때 병아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분양을 한?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네, 해서 네, 노란색으로 네. 표시를 했고요. 푸릇푸릇한 초록 색깔. 신축. 그래서 신축이라고 아, 보시면 맞아, 되시고, 맞아. 이게 구축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검정색으로 가는 검정색으로 거죠. 어두워지는. 네, 그래서 네, 네. 신축과 구축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컬러의 컨셉 있죠, 우리가. 그렇죠. 네. 컬러의 컨셉을 둬가지고 시각적으로 예.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한번 선생님 지도에 대해서도 네, 예, 네. 지인에서 한번 저희가 볼까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볼게요. 부동산 지인이 여러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눌러보면 뭐 지역 분석, 아파트 분석, 빅데이터 지도, 지인 빅데이터, 수요 입주. 방금 우리 비슬로님이 수요 입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5가지 카테고리가 빅데이터 지도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죠. 모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지도입니다. 이게 정보가 참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네. 정보가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거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하나하나씩 눌러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실행해본다 하나하나씩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많은 걸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도 여기 있어요. 시세, 그 다음에 입주, 거래, 전출입, 그리고 인구, 그리고 네. 여기 보면 경제, 이런 식으로 각 카테고리별로 컨텐츠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입주로 말씀하셨던 게 여기 입주를 누르게 되면 입주에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면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눌렀을 때는 아파트에 관련된 적정 수요랑 입주 물량인데 공동주택을 누르게 되면 공동주택은 오피스텔과 포함된 거에 좀 더 개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분양을 누르게 되면 그 지역의 미분양 개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 입주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적정 수요량 부분하고 미분양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7월달 거래를 봐야 돼요. 지금 8월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수집 기간이라는 거 있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 7월달 걸 보잖아요. 그러면 밑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네. 7월달 걸 누르게 되면 7월달, 아까 6월달을 누르게 되면 6월달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지금 어디가 많이 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옆에 범례가 있습니다. 범례가 네.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10년치 월 단위로 평균을 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비율에다가 색깔을 매겨놨어요. 그러면 초록 색깔인 것은 이제 50%에서 80% 정도. 평균 대비. 그쵸. 네.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50% 미만이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좀 안 되고 많이 있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나마 강원, 충북, 그리고 경북, 그 다음에 전남 이런 지역이 그나마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눌러보게 되면 강원 안에서도 어느 지역들이 좀 거래가 지금 7월달에 많이 되고 있는지 네. 보이고,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걸 내가 지금 연차로도 좀 보겠다 그러면 연차를 누르게 되면 연차로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 하나로 연차의 거래가 어디가 많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면적으로 어디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읍면동이죠. 읍면동 형태로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 거래량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쵸. 지도에서도 바로 거래량을 먼저 네, 제일 네.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거래가 지금 네. 움직여야 시장이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거래 절벽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 움직인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가격보다는 저는 거래를 우선적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이걸 좀 더 딥하게 보겠다 그러면 여기 과거 이력 보기 있죠? 이걸 네. 누르게 되면 과거 이력 보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범례 꺼져 있는 거를 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청록색 되면 이게 매매 거래량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거래량 훅 떨어지는데 다시 전세 거래량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는 매매 거래량은 안 되고 있고, 반면에 가을장이 들어오니까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좀 패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강원도는 가장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들을 가보면 서울을 한번 눌러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 이력 보기를 눌러서 최근에 거래를 보게 되면 지금 매매 거래량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월세 거래량을 눌러보게 되면 확실히 엄청 지금 많이 전월세 거래량이 많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주거라는 거는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거래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매 거래량 훅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비율만큼은 전월세 거래량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다라는 네. 게 지금 다른 시장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입주 거래량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그 기간에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눌러보면 되는 거예요. 눌러보게 되면 얼만큼 올라갔는지, 이제 이게 지금 면적이죠. 면적이고, 예를 들면 내가
연차를 보겠다. 그럼 연차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지도는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눌러보면 직관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도 좀 쉽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색깔의 범례가 처음에는 조금은 학습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지만 보다 보면 그게 익숙해서 훨씬 편합니다. 특히 아파트 축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열리면 부산이 눌렀잖아요. 부산에 저기 보면 이 왼쪽이 리모컨이에요. 네. 보면 특시 동 A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부산을 누르고 A를 누르게 되면 바로 리모컨으로 아파트까지 가자라고 누르는 거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면 아파트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색깔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연차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건축 눌러보게 되면 남천 2, 3익, 다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지역에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재건축이 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도 좀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어디가 재개발, 재건축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파트 축적으로 돌아가서 좀 쉽게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은 기능이 있을까? 사실 지도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그쵸. 예, 그래서 뭐 불인 입장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지도를 사용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눌러보면서 익숙해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요 입주 큰 지도에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을 한번 골라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하셨던 것처럼 거래를 눌러보셔가지고 각 월들 지금 8월 달이니까 8월은 사실 수집이 다 안 됐고요. 그쵸. 7월 달도 사실 수집이 다 안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6월부터 한 5월, 6월, 7월부터 해가지고 한 차씩 이렇게 눌러보면서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곳들 그러면서 전월세 거래까지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도 비교해 보시고. 그건 지난 영상으로도 참조할 수가 있겠죠. 네, 예전에도 그런 거에 관련해서 찍은 게 있으니까 보면서 그 시세까지 가격이 조금 움직이는 곳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조금 트래킹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보통 저도 학원가를 예전에는 부동산 지도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저도 고객론을 봤거든요. 네. 고객론을 봤는데 지금은 학원가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 이렇게 필터를 들어가게 되면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전체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학원가가 마름모꼴 형태로 보여요. 네.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학원가거든요. 그러면 이 카운터를 누르게 되면 학원에 관련된 굉장히 상세한 정보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학원에 대해서 총 학원 강사 수, 그 다음에 총 인원수, 학원 강습료,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상세하게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데 주변에 학원가들이 많은지 없는지 바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은 하고 그 학원가들의 정보들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좀 장점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면 축적을 조금 줄여서 지역적으로 학원가가 많은 데를 좀 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축적을 줄여서라도 이런 식으로 또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남천동이라는 곳에 지금 학원 개수가 많은 곳에 기둥이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원이 많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학원 개수가 많은 곳이 이렇게 높게 올라오는 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학원가가 좀 많고 여기도 학원가가 좀 많고 여기에 지금 학원가가 많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되게 거죠.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약간 입체적으로 볼 네, 수가 입체적으로.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들이 이제 보통 고객론화 쪽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두 개 다 살펴보셔도 된다 생각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론화 다른 장점은 뭐냐면 아파트 축적이 들어왔을 때 제가 네. 고정을 풀어볼게요. 아까처럼 다시 초기화를 시켜보면 아파트 축적까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하게 정보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론화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학원 개수? 그 네.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학원에 관련돼서 어느 디테일하게 학원들이 약간. 많은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확인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인 거도 있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부동산 지인에 관련돼서 아까 수요 입주, 그 다음에 지도에 관련돼서는 아까 거래량 입주, 그리고 시세 이 정도 좀 살펴봤는데, 다른 앱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